투잡의 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투자가 필요한가? 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좀 아냐?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투자를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하나은행에 있었는데요. 13년 동안 은행에서 이제 주로 PB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VIP 고객 자산 관리를 주로 했었고요. 13년 동안 또 나름 고객 자산 관리한 경험, 그리고 증권사, 삼성증권을 비롯해서 몇 개 증권사, 거기서 PB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투자 경험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있을 때 또 방카슈랑스 등 보험도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부동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했었고 성공도 했고 실패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자산 관리에 관한 어떤 경험은 남 못지않게 쌓아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투자가 필요한가? 왜 필요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금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은행 들어갔을 때요. 그때 대북에 이제 대출해 주는 곳이죠.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창구에 당시에는 대출 이자율이 10%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10%가 넘었단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죠. 세상에 대출이 10%가 넘는데도요. 대출을 못 받아서 안달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들은 모르실 거야. 상호 부금, 상호 적금 이런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적금을 어느 정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호 간에 약속을 하는 거야. 적금을 이 정도 불입을 하면요. 은행이 대출을 이만큼 해줄게요 라는 약속을 하는 그런 적금들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신용대출은 워낙 일반화돼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대출을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금리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못 받아서 안달했는데 대출 받는 사람들은 대출 받으면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장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갖다 쓰는 거야. 은행 창구에 여신,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돈을 빌려주고 싶은 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 회사는.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는 회사는 무서워서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이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성장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10%의 돈을 빌려가도 20%벌 자신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출 이자율이 비싸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이렇게 낮는데도 돈을 안 갖다 쓴다는 거야. 물론 집을 살 때는 돈을 빌리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금리라는 게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금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돈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는 건 뭐죠? 돈의 값이 비싸졌다는 거네.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돈이 흔해진 거야. 돈값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다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돈 벌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지금 이자율이 뭐 2%, 3%면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도 돈을 안 빌려 가서 투자를 한다는 거.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3% 이상 벌 자신이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뭐냐? 돈의 값이 떨어졌구나. 다른 각도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돈 벌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구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보면 어때요?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죠. 개발도상국은요? 금리가 높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브라질 국채라고 혹시 아세요? 브라질 국채는요. 금리가 과거에는 6개월마다 5%씩 있었어요. 10%짜리 채권인 거예요. 확정금리로. 그런 채권도 있단 말이죠. 까마득한 옛날이 아니에요. 최근 수년 내에 그렇게 줬었어요. 브라질 국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금리가 낮아졌구나. 돈 벌 일이 없구나. 그 말은 뭐죠? 내 노후가 그만큼 깜깜하구나 하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 번 급여로 뭐만 해요? 적금만 들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적금 들어서 목돈이 되죠? 그럼 어때요? 집 사면 그걸로 다 끝이야. 신경 쓸 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요? 어림도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근데 투자의 가장 큰 본질이 뭐랬죠?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냐?
위험이라는 거예요. 위험. 불확실성이 알고 보면 위험이야. 그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투자를 해야 돼. 그래, 금리가 너무 나니까 투자해야지. 근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더 위험해.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인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위험한데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위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는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이자를요, 2%도 안 준대요. 2% 준다고 볼게요. 정기예금 1년짜리 가입했더니 확정금리로 2%를 준대요. 그럼 안전한 건가? 물가는 3% 오르고 물가가 4% 오르는데 실질 물가가, 그렇죠? 생활 물가가 3%, 4%, 5% 올라요. 학원의 수강료는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위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위험은 모든 투자 활동에 다 내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다 내재해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네요. 이것도 위험이고요. 이자율, 꼭 확정금리라서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 환율, 그렇죠? 통화,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현금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말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네? 오! 그런데 막상 팔려고 그러니까 잘 안 팔려. 돈이 나는 급한 상황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자체도 다 위험인 거죠. 비즈니스를 직접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위험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틀리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가령 예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강남에서 은행에 근무할 때인데 고객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추천을 해드렸어.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말이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정부에서 억제를 하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근데 고객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정책은 또 바뀔 거야.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 가격이 꽤 떨어졌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를 추천해서 사드렸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2%, 3%만 떨어져도 금방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팔아야 되는 거냐? 그렇죠? 이게 위험에 대한 태도가 틀리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회사 주식을 아파트 샀다고 생각하고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실제로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다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니까요. 그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좋은 투자처는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위험까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정기예금이냐 채권이냐, 정기예금이 안전한 거냐, 채권은 불안한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품으로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실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이론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벌어야 되지. 자, 도박이냐 펀드냐. 펀드가 위험하대. 도박은요. 도박은 더 위험한 거죠. 게다가 전체적으로 부를 창조하는 활동은 아니야. 도박이. 제가 왜 가령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니 수많은 은행들 이런 회사의 절반 이상의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다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배당을 분기마다 하잖아요. 그 분기에마다 하는데 그 배당의 절반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외국인들이 가져간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그 기업을 한국에 있는데 이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잖아요. 그 배당을 할 텐데 그 배당의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게 좀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도박하지 말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투자비 전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투자가 위험하다? 꼭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같이 찾아보고 그런 대안들을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뭐 이렇게 어려워? ELS가 뭐예요? 본질이 뭔지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쉽게 맥을 짚어드릴게요. 수많은 상품들 어렵지 않게 한번 풀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투자만 투자해요? 나도 구글 사고 아마존 사고 싶어. 그런데 막상 어떻게 사야 되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자고요. 이야기 많이 하시지. 주식 좋은 거 없냐? 진짜 좋은 주식을 제가 알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저 혼자 돈 벌었겠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주식이 없는지 그것도 찾아보자고요. 물론 채권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야 돼? 야,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았다. 예, 그렇죠.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야 돼? 요거 진짜 어려워요. 요것도 같이 기회가 되면 전문가도 불러서 함께 대담하고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게 그겁니다. 쉽게 가자, 투자로.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이 있네. 근데 내가 견딜 수 있는 부분까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뵐게요. 구독 감사합니다.